그해 가을 조선의 하늘은 평소보다 한층 붉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스며드는 풍경은 참 고왔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는 그런 색이었지요. 사람들은 작은 징조에도 민감해져 올해는 무언가 달라질 것 같다 하며 조용히 불안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잠든 시각. 하늘에서 길고도 밝은 빗줄기 하나가 조용히 내려오듯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불길하다기보다는 신비롭고 부드러운 빛이었지요. 다음 날 새벽, 들판을 찾은 농부는 낯선 기운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논 한가운데 조그맣게 파인 구덩이가 있었고 그 속에서 금빛이 사르르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겁이 나서 쉽사리 다가가지 못했지만 빛이 워낙 부드럽게 흔들리니 마치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빛 속으로 손을 넣었고 그 속에서 한 권의 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농부는 겁이 나서 쉽사리 다가가지 못했지만 빛이 워낙 부드럽게 흔들리니 마치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빛 속으로 손을 넣었고 그 속에서 한 권의 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책은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재질이었지요. 종이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금속 같으면서도 유연했습니다. 그리고 표면에서는 호흡하듯 은은한 빛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놀란 농부는 관아로 달려가 책을 넘겼고 책은 곧바로 두 성으로 이동해 왕실 학자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학자들은 책을 펼쳐보았지만 거기 적힌 문자는 어느 학문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풀림체도 아니고 전서도 아니고 고대 상형 문자와도 달랐습니다. 학자들은 밤새 토론하며 책을 돌려봤지만 결국 아무런 해답도 찾지 못했지요. 이 글자는 하늘의 글입니다. 한 학자의 중얼거림이 궁궐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임금은 그 말에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드러운 빛을 뿜어냈고 그 빛이 임금의 마음에 스며들어 묘한 울림을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이 경고인가? 아니면 길을 보여주는 것인가? 결국 임금은 결심했습니다. 왕의 몸이 아닌 한 사람의 마음으로 백성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말이지요. 임금은 평복을 갖춰 입고 최소한의 수행만 데리고 조용히 궁을 나섰습니다. 성문을 지나며 그는 오랜만에 백성들의 순결을 가까이 느꼈습니다. 장터의 소리, 노인의 기침, 아이들의 웃음.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임금의 마음엔 그 순간이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임금은 이곳저곳을 돌며 소문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상골 깊은 곳에 하늘 글자를 읽는다는 이상한 선비가 있다더라. 그 말 하나에 임금은 즉시 길을 잡았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안개는 낮게 깔려 일행의 발걸음이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멀고 먼 길 끝에서야 조용한 산골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방문객에 경계하면서도 임금 일행이 해치지 않을 것을 알자 조심스레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이끈 곳은 작고 소박한 초가집 한 채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빛이 비쳤고 안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담백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임금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선비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임금은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선비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조용히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잔잔한 눈빛, 세상을 오래 바라본 듯한 얼굴. 그 표정에서 임금은 묘한 신뢰를 느꼈습니다. 임금은 망설이다가 가져온 책을 꺼내 보였습니다. 선비는 책을 보는 순간 숨을 잠시 멈춘 듯 했지요. 임금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읽을 수 있는 자를 찾고 있다.
선비는 책을 펼쳐 빛나는 글자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글을 다시 보는 사람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끊기면 백성이 마르고 땅의 숨이 막히면 나라의 기둥이 흔들리리라. 그러나 동쪽 골짜기의 숨을 열면 재앙은 멈추고 생명이 돌아오리라. 임금은 그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조선은 지금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선비는 책장을 넘기며 이어 읽었습니다. 임금은 동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땅의 길을 밝혀야 한다. 그렇게 하여 백성을 살리는 것이 곧 하늘의 뜻이다. 임금은 결국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조선의 임금이다. 너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 선비는 그제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하늘이 이 나라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길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임금과 선비는 조용히 동쪽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안개 낀 산길은 어둡고 긴장이 흘렀지만 임금의 마음엔 오랜만에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골짜기에 도착하자 선비는 한 곳을 지목했습니다. 저 아래가 막혀 있습니다. 물에 숨을 여는 자리에 돌이 누워 있군요. 군사들이 힘을 모아 땅을 파내자 바위 아래에서 처음엔 작은 물방울이 살짝 맺히는가 싶더니 곧이어 거대한 물줄기가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에 숨을 삼켰다가 이내 기쁨의 환호를 내질렀습니다. 아이들은 물속에서 뛰놀았고 어른들은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며칠 뒤에는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마침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땅은 다시 숨을 쉬었고 논밭은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임금은 선비에게 궁으로 함께 가자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전하, 저는 이곳에서 백성들의 삶을 보고 하늘의 뜻을 읽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책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글자가 금빛으로 빛나며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책은 빛으로 부서지듯 사라졌습니다. 임금은 그 장면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라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고 백성들은 더 이상 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래도록 한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치서성전, 하늘의 책을 취해 백성을 구한 자. 그 선비의 이름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